국민의힘은 5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도 다시 비대위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당헌 당규를 고쳐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퇴부터 수습한 다음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도로 비대위로 돌아가기로 한 의총 결과가 민심에 역행한다며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되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재 문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을 컨트롤하는 건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소송전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비대위가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해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적 검토가 끝나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당헌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고위급 참모가 한 얘기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몇 명 있겠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고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총과 그리고 오늘 비대위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체제로 가는 건데 그걸 존중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과 상시 소통하는 참모의 의견은 다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익명을 요한 관계자가 정무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 대통령실 청사 7층에는 피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윤핵관 라인들 속가내기를 한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당의 정치의 영역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고위급 참모들의 얘기를 보면 아니다. 윤핵관 정리하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파평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당에서 중재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존중한다는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다. 네, 원론적인 얘기가 밝히신 거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당 상황이 어지러운 것에 어떤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들에서 찾는 걸로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정무수석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한 어떤 문책 이 얘기는 특히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여당과의 어떤 조율 이런 관계에서 실책이 있어서 여당 내부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정도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두 명의 정무수석실 비서관이 사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긴 한데 한편으로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말이요.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그런 직격을 했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오기까지 저는 윤 대통령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책임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근데 나는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보도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체리따봉도 마찬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다 가서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기 시작했고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합니까? 이런 예. 얘기까지 하셨다. 이거 당무에 다 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지금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대통령 말씀하고는 다른. 또 이게 약간의 대통령의 이중 플레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허심탄회하게 이 사태에 본인 스스로 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찰하고 상황을 수습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니 대통령이 여당과의 관계에서 뭐 관리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물러나라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직하지 모습을 보이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점수를 잃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권 일각에서 일종의 다중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제 임기가 111일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지난 의총에서 그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왜 연판장 돌렸잖아요. 그 연판장 돌린 의원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겨냥하고 있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연판장을 주도했던 의원이 박수영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하고 가깝고 또 그걸 갖다 지적한 윤한홍 의원은 또 윤핵관이고 예. 그러니까 윤핵관 내부에서도 뭔가 이게 좀 기류가 서로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숙청, 속가내기 이거는 알려지기로는 밖으로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진짜 측근 그룹 검찰 라인이 중심이 된 거기서 이게 이 여의도 라인을 타고 들어온 즉 윤핵관 라인을 타고 들어온 능력이 별로 없는 참모들을 잘라내기 하는 거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핵심은 디테일은 그 부분이죠. 오늘 보도에 하면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다루려다가 갑자기 다른 일이 나와서 못 다뤘는데 현재 대통령실의 주축들이 윤핵관 인사 라인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서 많은 대통령실 인력 교체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된다라고 나왔고요.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편은 상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윤핵관 인사 라인은 장제원 의원 라인이다 라는 게 이미 많이 나왔었고 이미 사의를 표한 몇 명은 장 의원과 관련이 있고 의원실에서 일했던 뭐 보좌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과 거리두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거리두기까지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또 오늘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비서관도 이번에 인사혁신 대상 중에 하나가 올라 있는 걸 예. 보면 사실은 정말 대통령실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종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참모진들을 대거 물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늦어졌냐? 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였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실의 분위기에서도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내보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업무 평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려는 움직임들이 그전까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오늘 그다음 저번 주부터 불거진 인사혁신 내용들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제부터 정말 칼을 대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글쎄요, 뭐 윤핵관들과 거리 두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핵관들만 겨냥해서 인사쇄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25일이죠. 연찬회에서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윤석 대변인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장제원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아무래도 핵심 측근이니까 기자들이 많이 저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일단 대답은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 저녁에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 오기 10분 전에 장제원 의원이 갔어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지역구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유례 없이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집권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했는데 핵심 의원이 조우하는 걸 피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물론 먼저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멀리 하려고 하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만나게 되면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혹시나 뭐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장재현 의원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윤핵관을 솎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칼을 들이대는 방식으로 누구를 평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결국에 윤핵관이 솎아내지면 검핵관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장재현 의원께서 당장의 대통령과 얼굴을 보고 나서 혹시나 또 다른 오해를 만들게 되면 진짜 윤핵관이 솎아내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혹시나 검핵관이 와게 됐을 때는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그런 뭐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좀 불경스럽네요. 불경스럽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윤핵관이라는 분이. 장재훈 의원이 옛날에 수석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언론 생태를 잘 알 거거든요. 대통령이 오기 10분 전에 가면 내가 간다고 기사 쓰고 왜 갔지? 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갔다라는 건 아니 그리고 이런 정치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장재훈 의원이 나 기분 나빠. 대놓고 얘기한다라는 것도 뭐 기분 해석이. 나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가면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슈가 될 걸 뻔히 알면서 갔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선뜻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당 의원 연찬을 하면 다 지역구 일정 뒤로 하고 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지역구에 일정이 없어서 남아 있나요? 장재현 의원이 모르겠어요. 장재현 의원은 본인을 좀 다른 의원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윤핵관이어서 윤핵관으로서의 특권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런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당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장재현 의원이 뭔가 불만에 차 있고 해서 좀 뭐 거센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반대로 봐야죠.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각에선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그건 안 맞습니죠.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재현 의원이 조금 수세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과 같이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전하고 똑같다. 그래도 뭐라고 할 거고 전하고 좀 뭔가 다른데 뭐 그런 장면을 또 뭐 찍을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 보고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또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두.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막 얘기하는데 장재원 의원이 뭐 딴 쪽에 약간 잠깐. 쳐다보는 모습 네. 그런 장면 뭐, 찍히면 예, 또 찍히면 또 해석이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아예 그 해석 여지를 차단하려고 그렇다고 연찬회를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먼저 자리를 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검핵관은 뭐죠? 검찰 그렇죠. 출신 핵관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보도 여러 가지 나오면은 윤핵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이렇게 쫙 지켜보고 있다라는 보도로 저는 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예를 들어 여의도 정치권 사람들 견제할 수는 있는데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라든지. 그래서 검핵관, 윤핵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 등치가 되지 않는다. 공문과 출신이시니까 좀 지적을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장재원 의원께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피했던 것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히 오해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예.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